안녕하십니까. 수요 라이브 유학상담소 수라상. 오늘 저희가 유학티브 라이브 157회나 되거든요. 물론 수라상 이름으로 한 건 좀 적긴 하지만 오늘도 157회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영어닷컴 장인성이고요. 자,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브리지 에듀케이션 그룹의 김유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3 학부모님들을 위한 방송이죠. 왜냐면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고 하지만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더라도 그걸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담 많이 오는 게 다 부모님들이 대신 상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알아보고 다니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라이브로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기획을 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획을 어제 하셨죠? 그럼요. 기획력 죽여주잖아요. 저 오늘 상담하는 학생이 네. 고3 했는데 똑같은 방송을 한 것처럼.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유학 뭐 되게 앞부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후루룩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거 그리고 라이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해 주실 거잖아요. 이제 그거 커버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시간 Q&A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질문을 다이렉트로 많이 해주셔야 저희도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할게요. 자, 국가별 입시 시스템 요거는 사실은 파고들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충 내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좀 네덜란드는 대충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자국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해외를 위한 아니 거예요? 한국 학생 한국에서 우리나라 일반 학생이 고등학교를 나왔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나라들이 미국 있고 미국, 영국, 다 네덜란드, 한다고 프랑스라고 하면 자, 미국은 우리나라 지금 고3이에요. 미국 대학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한국의 내신 이걸로 갈 수 있어요. 영어 성적 되고 물론 대학에 따라서 SAT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대비가 희박해지고 수시 준비했던 학생들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성적만 좋다고 하면. 여기서 성적만 좋다고 하면은 몇 내신 등급이에요? 성적.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아이비리그까지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아니더라도 상담하잖아요. 아이비리그는 어렵고 어렵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50에서 102 사이 전미 랭킹으로 이런 데는 한 2, 3등급 안에 든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미국 대학들도 국제 학생들을 더 많이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오픈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로컬 방식을 그대로 차용돼 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이번에 어떤 업체에서 했던 그 노커스 뉴저지에 있는 주립대학인데 여기가 뭐 한 50권 정도 돼요. 여기도 조금 더 쉽게 예전에 갔다 왔던 ACDC, 유콘 같은 거. 유콘도 그렇고 ACDC도 있고. 커네티컷 같은 경우도 뭐 50 몇인데 한국 학생들 3등급, 2등급이면 자. 약대로 막 개런티 오퍼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영어는 빼고 영어는 이렇게 당연히 하는 있어야 거고.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면 미국 대학교는 4년인 거니까 네, 맞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 수 오케이. 있어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폐수의 과정도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쨌든 고등학교 마치면 그런 과정을 타고 가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 우리 Y 지장님은 여기는 지장님은 이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렇게 같은 한번 경우에 간단하게. 한국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거를 하시면은 되고요. 파운데이션은 대학교 1학년은 아니에요. 그냥 영학년 같은 거에서 파운데이션을 해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경우는 3년제로 이제 좋은 학교도 다 3년제이기 때문에 총 4년이 걸리는 거는 미국이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어권 빠져보면 더 따지면 이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아일랜드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4년제, 3년제니까 거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국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SAT하고 AP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내신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다른 거예요? SAT랑 AP를 준비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SAT가 전부 다 요구했어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 과연 이 시험이 합당하고 바람직한가 국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도 SAT를 아예 안 보는 대학도 있고요. 요구하지 않는
있으면 돼. 되게 좋아졌네요. 아, 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AP는 교과목에 대한 시험인데 AP를 취득했다라는 건 평가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그냥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AP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좀 더 리미트가 있는 거지. 오케이. 미국 좋은데요? 군만요. 학제가 비슷하니까 우리나라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사실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밑자락을 깐 거예요. 이제 SAT, AP, 뭐 아까 뭐 A레벨, 영국 대학 입학 과정인 A레벨도 있을 것이고, 국제 수능이라고 불리는 IB도 있을 것이고, 파운데이션 과정, 인터내셔널 이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해외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성적이 좋다, 그렇죠. 영어도 잘 준비됐다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성적이 좋은데 영어가 안 됐다, 국제학생 그러면 영어를 더 전형이고. 들으면 되는 거고, 국제학생 전형 하면 되니까. 파운데이션 들으면 네.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고3 학부모님들이라면 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갖고 가능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내 내신이 어떻고 영어 수준은 어떻고 이거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지 조금 더 짧게 그런 건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럴 수 결론은 있지. 내신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SAT나 AP 없어도 갈 방법이 많은데 내신이 낮으면은 갈 수 있는 학교가 확 줄어드니까 그렇죠. 내신이 줄어들고 제일 낮아지고.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낮으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 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영국은 파운데이션이라는 완충이 있으니까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은 이제 1학년은 아니고 0학년이다. 영학년이지만 한번더 하는 조금 거니까. 더 낮다.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 확 높은 대학까지 상위권도 갈 수 있는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미국 그런 같은 게 차이가 경우는 있죠. 상대적으로 안 그러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제 이거를 보시는 고3 학부모님들은 뭐가 됐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네덜란드든 내신은 놓지 말아야 된다. 수능은 내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예. 수능은 뭐 그래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딴 거를 준비 안 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내신이 중요하다. 그죠. 근데 영국은 요즘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이 사실 인기니까 파운데이션 과정에서는 내신, 우리나라 학교 중에는 내신은 낮지만 수능은 좋고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을 받아주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많죠. 네. 점점 더 늘어났어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그럼 과거에는 내가 내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는 수능으로 커버를 쳐서 이제 약간 메이크업 해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수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은 장점 중에 하나가 2학년 다니다가 편입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 편입. 근데 영국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 병학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건 미천할 수 있지만 나오는 건 창대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가고 또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렇죠. 비용이 학점 더 되는 관리도 거지. 많이 하고 또 학점 관리 하다 보면 돈이 계속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나는 탑 10 안에 들어와야 돼 무조건.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내가 고등학교 성적은 나빠. 별로 안 좋았네. 근데 지금부터 가고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년 동안 정말 노력하면 저 갈 수도 있는 이번에 거죠. 학생 뭐 비유 편입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비유라고 하면 이제 전문 용어 아시는 분은 다 아니까. 아이, 그래도 보머스 우리- 유니버시티가 아까도 아니라. 계속 아까도 계속 뭐 미국 대학 줄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 오케이. 근데 그 학생도 고등학교는 한 5등급밖에 안 됐어요. 가서 나는 2년 동안 편집 준비를 한 거죠. 영어도 준비하고 학점 관리 3.8대 맞았고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를 결정을 했었어요. 다 5% 받았는데. 멋지네요. 이런 것처럼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방법은 미국은. 많다. 네. 네, 하지만 방법은 많아요. 한국 내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 편입도 솔직히 한국 대학 성적 3.8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좋아야지. 그 한국에서 간다고 하면 그렇죠. 유학 준비 단계별 가이드라고 제가 일단 적어봤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되게 저는 어렵거든요. 전 단계별로 준비를 한다고 아무튼 뭐.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3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아이씨 나는 그냥 내신. 그래 난 지금부터 그냥 그래 유학 갈 거야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수능 일단 봐보고 대학교 한번 지원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래 이런 다르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런 거 있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충분히 가능한 게 왜냐하면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졸업을 뭐
학기는 12월에 끝나고 졸업을 2월에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게 9월 학기가 영국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늦었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영어부터 해야 돼? 뭐 내신부터 해야 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올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그쵸. 되고 그거를 봐서 뭐 정시든 수시든 이제 뭐 원하는 학교를 못 갔다 이제라도 유학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7, 8개월이 또 훨씬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패닉하실 게 없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만 봐요. 뭐 추천서, 학업계획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생기부도 보나요? 뭐. 네, 그래서 딱 이제 내신 성적이랑 영어만 보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 유학, 뭐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오시면 지금 고3이면 어쨌든 12월에 학제 끝나니까 차라리 1월부터 6월까지 어학연수 하시고 그때 이제 확 영어도 그렇고 영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9월부터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연착륙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영국은 영어 연수 따로 비자 받고 파운데이션 따로 받고 비자잖아요. 미국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 어학연수부터 그냥 나 학교 정했어? 내가 영어가 너무 낮아? 우리 학교 와. 우리 학교에서 연수하고 쭉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그건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짧게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 교육기가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비용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비용. 그러면 이거 비용을 그냥 하기 좀 그러니까 QS 랭킹으로 톱 50위에서 100위 사이에 있는 대학들로 보고 거기에 경영학과를 유학을 간다. 그러면 총 얼마나 들까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 제가 예전에 비교해 본 게 이제 맨체스터 대학 QS 랭킹 기준이니까 맨체스터 대학교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거기는? UCLA하고 UC 버클리 이 정도 비슷해요. 20 몇 위, 30위 사이. 27위였다가 지금 30. 그러니까 이 정도 범주. 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학비를 따지면 맨체스터 대학교가 3만 파운드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경영학과? 한 5천만 원 좀 넘는 네. 거고, 그러면 UC 계열은 주립대임에도 불구하고 5만 불, 이제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 계산을 하면 미국 대학이 평균적으로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거기는 한 5, 6천만 원, 알려드려야지. 6천만 학비만 원 봤을 학비만 때. 했을 때. 거기다 이제 생활비까지 생각을 해야 하면 되고 훨씬 더 많이 생각을 가는데. 하니까 네. 그걸 저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꼭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한참 요즘 저는 이야기하는데 순위가 높아? 학비가 비싸. 이건 근데 그거- 어디는 그쵸, 맞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를 말씀하고 그렇게 싶어서 제가 약간 계속 탈을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뭐 2, 30위권은 아니에요, 세계 랭킹. 근데 이제 뭐 대표 대학이 남스테르담 대학교 남스테르담 같은 대학교. 경우는 5, 60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학비 연간 기준으로 얼마 같아요? 10,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10,000유로. 유로. 알고 있었네. 나 모를 줄 알고. 아유, 왜 그래요? 모르길 바랬구나. 그래서 한 1,500만 원? 네. 유로가 좀 올라서 네, 1,400, 1,500만 원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거고 이제 3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맨체스터 뭐 말씀하신 UC 뭐 버클리 이런 학교의 학비보다 더 훨씬 저렴하게 더 학비, 저렴하죠. 생활비, 기숙사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네덜란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그래. 아 뉴욕은 너무 비쌀까? 영어권은 일단 보스턴으로 하죠. 비싸. 보스턴도 비싸네. 엄청 비싸요. 시카고로 할까요? 거기도 비싼데. 시카. 이제 아는 그러니까- 데는 다 비싸야겠네. 그러네. 아는 큰 도시는. 아 그러네. 근데 아까 온 것처럼 그냥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다. 그러면 학비가 한 4천만 원 후반,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3. 파운데이션까지 해야지 이제. 파운데이션 일단 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학비 5천만 원. 거기 기숙사비가 한 1,300만 원 하니까 그거 따지면 6,300만 원 정도 하고 한 달 용돈을 100만 원으로 잡으면 9개월이니까 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충 한 하면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7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3 하면은 이제 맨체스터 대학 졸업하는 비용이 나오는 거고. 4해야죠. 왜냐면 미국은 4년제니까. 아니 이제 네. 대학교만 봤을 때 파운데이션 그러면 빼고. 뭐 비슷한 동급으로 봤다라고 하면 1년에 학비가 6천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비. 실수압이 누먼보드 해갖고 한 13,000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7천, 그 8천만 원 되는 거고, 6, 7, 8, 8천만 원 되는 거고, 거기 생활비를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생활비랑 여기는 이제 누먼보드니까
밥을 주거든. 밀 플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그 정도 8, 9천, 9천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1년에 학비가 1,500만 원, 기숙사비 뭐 기숙사비가 이제 좀 비쌀 해갖고 수는 있지만 한 3, 4천만 원이면 되겠네. 3천은 안 되고 4천만 원, 5천만 원. 4천 중후반. 4천만 원 중반? 왜냐면 학비가 1,500. 만유로. 예, 4천만 원? 그쵸. 4천만 원. 3천 원 후반대 정도 나오는 거. 4천만 원 정도 되는 3천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4천만 원 주고. 미국은 뭐 8, 9천, 9천 그래. 넉넉하게 9천. 영국 맨체스터로 간다 그러면 7, 8천. 8천. 여기는 한 4천. 이렇게 생각을 한 1년에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얘기가 어렵네. 자, 장학금 미국은 많아요? 미국은 많죠. 네. 보통 많다고 하는 영국, 이유가 프랑스, 네덜란드 별로 적어요. 없어. 네, 별로 별로 없어요. 없어요. 아주 적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Q&A 빨리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학자금 대출 없어요. 근데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업체가 있어요. 그럼 해주는 데가. 대출해주는 업체가 가지고 근데 학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석박사 과정을 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추심을 거기서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놀랬는데 그 업체에서 말하기를 스템 서브젝트를 하는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래요. 그 정해진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불 이상 그렇게 빌려줘요. 그러면 담보가 없는 거잖아요. 이자가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자는 비싸네. 근데 그쪽에서 통계에 의하면 90 몇 프로가 다 페이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먹고 돌아가면 그치, 먹튀가 별로 없다는 근데 거야. 뭐 스템에 셀렉티브한 대학교고 하다 보니까 셀렉티브가 뭐 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와,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거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진짜 돈이 없고 갔다 내가 스텝 나오면 미국은 이제 OPT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 할 때 대부분 그때 갚을 번 수 있다는 돈으로 거지. 갖고 나온다. 네. 좋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대신 영국이나 유럽권은 학자금 대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학의 현실, 학업력 난이도, 기숙사, 생활비,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은 저희 유학튜브에 있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업량은 그냥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 과정은 우리나라 고3을 했다라고 하면 되게 편하게 수월하게 하는 것 같고요.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봤을 어떤 것 같아? 때는 네덜란드가 제일 어려워. 어렵다고 제일 봅니다. 어려워, 네덜란드. 그래요? 예, 예. 왜 제일 다른 어렵고 나라는? 학업량도 제일 많아. 제가 봤을 때 영국이랑 네덜란드만 비교했을 때 두 나라 중에는 네덜란드가 더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특히 이제 연구 중심 학교, 네. 실무 중심 말고 연구 중심 학교는 이제 학업량 난이도가 세다. 학생들이 죽어나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대체적으로 영어권 공부를 진짜 국가들은 많이 해. 영어권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성적도 잘 받고 그러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해갖고 막 널널하게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4년 만에 졸업해갖고 뭐 약대 가려고 하면 뭐 맞추잖아요. 방학 때까지 계속 공부하. 저번에 갔을 근데 때 미국은 사실은 페일하면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있네. 그래.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있네. 그런 거 그리고 설명해줘야지. 특히나 기회 한 번밖에 안 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같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을 해요. 그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여기 뭐 일종의 점수가 있어. 그걸 못 맞추면 그냥 끝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못 맞출 만한 점수는 아닌데 그죠, 이제 그죠. 이거를 맞추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열심히 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하면은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많이가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쉽게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공부를 덜 하면은 이제 못 올라갈 만한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성실한 학생이 꾸준히 하루에 뭐 2-3시간씩 계속 공부를 해. 수업 이외에. 네네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과목당? 뭐 하루에. 감옥이든 할 수 두세 있어요. 시간은 택도 없는 거고요. 그럴까? 네덜란드도 공부 엄청 열심히 왜냐면 해요. 시험이 많아요. 네. 시험 그러면 2-3시간이나 시간을 정해주지 말고 성실하게 일정 정도 쭉 그쵸, 하면 할 해본다. 수 있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뭐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알바를 한다든지 이제 다른 데에 관심이 더 있다든지 공부 진짜 안 해,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면 알바하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는 친구도 있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쵸, 말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그거 너무 그런데 근데 이래요. 만약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 누가 봐도 얘가 떨어졌다. 그런 애는 없어요. 얘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 안 한 거야. 좀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되게 막 그럴 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많지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페일을 해도 다시 또 돈 내면 크레딧 또 듣고 재수강을 일정 계속 할 종류 수 이상만 있잖아요. 안 떨어지면. 네, 그러면 계속 들어서 4학년 다녔다가 5학년 다녔다가 6학년 다녔다가 뭐 이렇게 그런 할 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덜란드는 영국, 한 번. 네덜란드는 그냥 끝이 영국은 물론 두 번. 재시험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리셋하는 거 있죠. 네, 리셋 있어요. 네덜란드도 아. 있긴 하지만 그냥 엄청 많아 공부할 게.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 못 올라가는 그게 걸려 있어요. 대신에 영국은 비슷한 학제이긴 하지만 1학년 성적이 안 들어가는 데 많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맞아요. 적응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학업이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렇게 하고 학업의 활동이나 안전 및 건강 관리는 저희 유학튜브에는 우리 학생 유튜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이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가 좀 어려운데 그냥 대학교 잘 간 친구들. 네. 파운데이션 뭐 이런 패스 등에서 그리고 제 이렇게. 기억에 조금 많이 남는 친구들 위주로 그냥 네.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봤어요. 사실 너무 많아서 그냥 유튜브 저희 채널에 있는 거 위서부터 고른 거예요, 그냥. 우리 현준이는 얘는 실명을 말해도 됩니까? 써 있는데 이미 현준이라고? 유튜브에 나온 거. 우리 현준이는 원래 엘리트 축구 선수였어요. 고3까지. 선출. 운동했던 선출. 그런데 이제 잘했죠. 러버러 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로 이번에 9월에 들어가고요. 왜 근데 갑자기 축구 선수를 포기한 거예요? 아, 나는 이걸로는 힘들어. 다쳤나? 아니, 그거 모든 축구 선수의 아. only 3%만 선수. 그렇지. 3%도 안 돼요, 사실. 1%? 그거면 프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우리 현준이가 공을 찼지만 공부를 꾸준히 계속 시키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나요? 네. 어. 다음 주를 못 와. 어디 가? 당연히. 아니 원래 오기로 했었거든요. 어디 그래서 가신대요? 나서 자기 발표할 거 막 PPT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근데 대신에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만든 것 중에 AP 클래스라고 파운데이션 공부하는 거 사전 교육 과정 하잖아요. 우리 현준이가 러버러 대학교 거 스포츠 사이언스 해줬어요. 그래서 러버러 대학교에 가서 스포츠 사이언스 기를 공부를 하시겠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통해서 하시면 그런 가이드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준이 많이 기억나고 현준이 좋은 애예요, 진짜 좋은 애. 그리고 이 친구는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왜 얼굴을 내가 저렇게 했을까? 네, 이 친구는 아스턴 약대를 다니는데 원래 캐나다에서 조기 유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금 아스턴 약대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지우는 공부를 잘했어. 얘가 외고 나왔나?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인문계 계열의 대학교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대학교 갔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썬더랜드 파운데이션을 하고 이번에 9월에 갔고 거기 반에서도 1등 했던 애고, 또 이 친구는 저희가 저번 주에 했죠. 지훈이도 얘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포르투갈어학과 졸업 하다가 이제 나는 수의대지 해가지고 파운데이션하고 이제 수의사 이번에 9월에 들어가고, 이 친구도 제가 진짜 기억 많이 나는 이 영화인데,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대에 들어갔어요. 건대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이건 아니야, 왜 대학교를 왔는데 공부를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온캠퍼스 런던에서 파운데이션을 했죠. 그래서 KCL. 네, KCL 생화학과 들어갔다가 이제 KCL 끝냈으니까 이번엔 UCL 갈까? 이제 UCL 가요. 석사로 UCL 가고 아주 KCL 자체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이제 저희 런던에서 유카스 써서 간 거라서 일지망을 KCL로 봤는데 실제로 가서 굉장히 저도 뿌듯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잘해요, 아주. 그리고 참고로 얘 말고도 지금 이번에 누구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걔도 온캠퍼스 런던에서 파운데이션 하고 이번에 KCL 들어간 친구 또 있거든요.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짜 기억 많이 나요.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본머스 예술대를 나와서 현재 브리스톨에 있는 다이슨 본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본사가 브리스톨에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싱가포르에도 있지만 영국 본사는 다이슨이 브리스톨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만나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아주 멋지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성원이. 네. 그리고 사실은 저 세 명도 다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양쪽에 2명 빼고, 저랑 소마스 빼고. 나 너무 젊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 2년밖에 안 됐는데. 양양순 성원이부터 얘기하면, 성원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온캠퍼스 런던에서 하는 IFP라고 하는 LSE 진학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리죠. 그거에서 LSE 갔고, 이번에 이제 1학년 다니고 난 다음에 저는 불어를 하고 싶어요. 해서 프랑스에서 어학연수하고 이번에 2학년으로 올라가고요. 그 옆에 가운데 있는 우리 이사장님도 셰필드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영국에서 사업하시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이박사, 신바람 이박사는 러버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너무 많아요. 우리 지훈이도 있고 또 혜경이도 있고
여기 두 명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시장 이름 얘기해 주세요. 예진이하고 예진이하고. 길문이. 맞네. 길문이.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 만나죠? 그러게 말이야. 예진이 따로 봐야 된다. 길문이 한거 맞나요? 네, 길문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저기 베트남에서 이제 파견 근무? 아무튼 거기서 현지 지사 주재원. 근무. 가다가 최근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양조를 배운대요. 아, 드디어? 자기가 너무 애가 유학을 갈 때 자기는 처음부터 양조가 위스키를 꿈이었어요. 네. 수입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벨파스트를 그래서 갔거든요. 벨파스트 간 거였어. 처음부터 얘는 네. 술이었어. 그래서 지금 베트남 아무튼- 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그걸로 이제 몰라, 사업한대요? 그거 모르겠는데 지금 양조를 병조를 배우고 있대. 오, 되게 멋있다. 저번에 이야기해요. 그럼 이분은 석사를 이제 프랑스 와인 매니지먼트로 그렇죠. 가면 되겠네요. 보르도로 가시면 되겠네요. 와인 앤 스피릿 매니지먼트라는 전공이 이제 캐치 비즈니스 스쿨에 있죠. 이 여학생도 사업 지금 사장 계신 거지. 예진이는 우여곡절이 많죠. 뭐 취업했다가 투자회사에 있다가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러 나왔다가 동업했다가 그거 지금 다시 사업하잖아요. 잘 안 되고 어머니하고 같이 또 다른 거 해갖고 하고. 근데 확실히 예진이는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 얘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 멋져. 그냥 진짜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 자, 그리고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우리 기원이. 기원이가 진짜 젊어 보인다.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기원이는 뭐 우리 네덜란드 유학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의 네덜란드 유학을 뭐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기원이 지금 졸업해서 한국에서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솔비는 기원이는 곧 우리보다 돈 제일 많이 벌 거예요. 아유, 그죠? 당연하죠. 회장님, 윤 회장님. 그리고 가운데 솔비는 이제 얘가 뭐더라? 바이오메디컬 엑스터에서, 사이언스. 네, 바이오메디컬 그런 거 사이언스. 그였어요.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인가 뭔가. 학사를 마치자마자 거대 제약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 잘 다니다가 제약회사. 네. 영국에서요? 아니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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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는 그러다가 모르겠고 아무튼 제약회사. 아니, 이름만 들으면 다 알아. 아, 그러네. 파이자급이야. 그런 거대 회사 다니다가 암스테르담으로 여기서 이제 파견 파견 근무 근무 나가가지고 암스테르담에 근무할 때 제가 가서 만난 오. 거고, 거기 그만두고 다시 뭐 그만두도 너무 직장을 또 잘 구해. 되게 희소성이 있나 봐요, 그 전공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굳이 성공 케이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학생 케이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좋은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한번 유학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네. 실패 케이스도 말해주세요. 실패 케이스는 그냥 아까처럼 공부 안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실패 케이스는 저는 이제 영국 재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냥 영국 유학에서 실패 케이스, 그러니까 실패 케이스는 대학교 못 간 거? 아니 뭐든요. 네덜란드 왜냐면 영국, 너무 좋은 얘기만 또 왜냐면 하는 영국 그쵸, 걱정이 그러면 안 되지. 많으신데. 그러면 영국에서는 실패 예를 들면 이제 대학 입학을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성공이고 입학하지 못한 게 실패라고 하면 모두 하나씩 그냥 얘기해 봅시다. 영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왜냐면 영국은 그거 있잖아요. 유카스 통해서 갈 수도 아니, 있고 근데 그게- 워터 파운데이션. 근데 저한테 이제 드라마틱하게 실패라고 느껴지는 건 네덜란드.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네. 안 하면 네덜란드에 특히나 연구중심 대학을 도전했던 친구들이 여기에 학업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냐면 처음에 딱 시작하면 첫 텀 두세 달 정도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풀어져서 그 생활 습관대로 두 텀, 세 텀 나가면 망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죠, 사실. 저는 실패 케이스라기보단 약간 멘탈이 조금 약한 학생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면은 막 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도 좀 이렇게 베스티안이 외로웠어요? 외롭다기보다 조금 뭐라 그러지 그게 좀 벅찬 뭐라 그러지 그걸 좀 적응 약간 좀 어쨌든 우리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동네를 온다거나 이러면은 적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멘탈이 약한 학생들은 또 외국까지 가면은 어려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지사장님은 그런 옛날에 유학할 때 어떠셨어요? 유학할 때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인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할 때, 좀 부정적이거나, 이제 그런 거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그거가 학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뭐, 그런 것 이제,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냥 같은 거를 해도 이제 뭐 채점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다른 친구한테 생긴 일인데 이제 그 친구가 점수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시간을 더 써요. 그거를 막 이렇게 어필하고 하는데 그 시간에 다시 재시험을 한다거나 다시 그쵸. 서밋하거나 할 수도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끔 있죠. 예,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막 근데 더 살펴보면은 사실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내가 얘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지난번도 알겠지만 퍼스트 마커가 있고 세컨 마커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불공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게 주관적일 수는 있죠. 에세이 같은 거 마킹할 때.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더 승인을 또 해줘야 하는 되는 건 그죠, 거기 그죠. 때문에 이렇게 막 너무 편차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멘탈도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더 어학연수를 먼저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학원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기 전에 어학연수를 가세요라고 하면은 약간 사강력 있는 경우가 있어. 또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뽑아먹으려고. 근데 저는 학생을 보면 볼수록 연수를 한 학생과 연수를 하지 않은 학생의 적응이라든가 뭐 당연히 영어 실력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맞아요. 다르니까 근데 연수를 저는 꼭 근데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셋 다 어학연수 갔다 왔죠. 너무 나만 좋았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무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내가 좋았구나. 아니요 그냥 영국에 런던 스쿨 잉글리시에서 도착하면은 공부를 영국에 했어요? 도착하면 입이 터질 줄 알았어요. 가면 다 돼. 가면 다 돼. 왠지 그냥 내가 거기를 영국에 그랬어요? 가면은 터졌어요? 이게 안 터졌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한 거죠. 근데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로도 어학연수 중요한 것 같아요. 와. 그럼 나는 영국 현지에 가면은 내가 가면 영어를 다 될 줄 알았어. 애기들처럼 애기들 말 배우듯이 그냥 애들 가면은 뭐 딱히 노력을 안 해도 애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혼자 이거 오해를 해서 되게 신선한. 영국 땅을 와. 밟고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어의 길을 발바닥으로 빨아들여서 가지고. 몰라요. 근데 그냥 뭐냐 애들 아니야. 가면은 그냥 새로운 언어 아무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오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나 같은 사람이 많이는 없었겠지만 어학연수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렇게 영어를 못했구나를 이제 그때 알게 되니까. 그죠. 동아 시장님은 뭐 나는 성공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 나이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3 나와갖고 하는 건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앞에 나온 뭐 임지훈 이런 애처럼 지훈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다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뭐 30 넘었는데도 의대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쵸. 뭐 수의대 가는 애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내가 나이 때문에 너 이제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하는 꼭 말해주고 싶고 근데 다 공통적인 이야기는 실패한 애들은 뭔가 있어요. 공부를 안 했거나 이유는 있어. 뭐 아무튼 사유가 있어. 성실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파운데이션 때 수업을 안 들어갔거나. 결론은 다 그런 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절대평가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그건 오롯이 자기 책임인 거잖아. 내가 안 했으니까. 왜냐면 절대평가라는 게 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장점도 있지만 뭐 단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냉철히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그냥 빡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영국 대학 입학 요건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갈 수 없나요? 요거 또 질문 나왔는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시장님하고 갑자기 얘기 나온 건데 어떤 유튜버 꽤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유학원들을 가면 그 유학원들이 맨날 파운데이션 하고 가라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파운데이션 안 하고 대학 간다고 하면서 리스트업을 해줬다는 거야. 근데 정말 하위권 대학들. 맞아. 뭐 그래. 거기 가려면 갈 수 그쵸. 있으니까 또 숨만 쉬고 돈만 내면 영어만 되면 받아주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옵션인 거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 하는지 왜 굳이 돈 주고 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지금 이 질문에 싱가포르 답을 가고 드리고 싶은 공부하고 거는 어. 영국 대학의 입학 요건은 입학 요건이 있죠. 사실 14학년 이상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써져 있기로는 뭐 한국 대학교를 1학년 이상 다녔으면 다이렉트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3이다. 그냥 다 채워놓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랭킹 좋은 내가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대학 가려면 파운데이션과 같은 중간 과정을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좀 굉장히 하위권 대학 갈 그분도 때는 대단하시다. 그거를 다 찾은 게. 그 유튜버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나하나 찾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본인이 한국 거든. 거기에 안 나와요. 한국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받아준다고 대부분 써져 있어요. 근데 근데 홈페이지에- 지원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분 어쨌든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갔나 봐요, 대학을.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뭐 리스트업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교를 언급해도 될까? 아, 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공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 마쳤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내신 좋으면 바로 갈 수 있다. 내신 안 좋아도 갈 수 있다. 그래, 갈수 있다. 학제가 이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적 준비가 아니라 학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영국 대학이야. 영국 대학- 영국 대학이니까. 자 다음 거 볼게요. 이거 아까 커버할 거. 아, 커버 안 했잖아요. 비용 말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대충 5천만 원, 7천만 원. 이게 약간 대학에 따르고 전공에 따라 달라. 5천에서 8천.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지역이랑 알아서 랭킹이랑. 썬더랜드는 싸. 근데 싸다뇨. 썬더랜드도- 저렴한, 그러니까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약간 짚어줘야 되는 게 약대임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킬 포인트인 거죠. 그쵸. 사실 다른 전공으로 내가 경영학과를 가는데 꼭 썬더랜드 갈 거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지만 그쵸. 나는 약대야. 그러면 뭐 전체 학비랑 생활비 다 해서 9천만 원 되는 곳도 있고 근데 썬더랜드는 5천만 원대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장점인 거죠. 막막한 거는 뭐 최저라기보다 5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이제 약간 이렇게 실무 중심 대학 정도로 가면은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연구 중심 대학 쪽으로 영국 간다고 하면 한 8, 9천만 원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일반계단 내신 6등급에 수능 4, 5등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기 영국 랭킹 국가를 안 해주셨으니까 영국이랑 미국도 다 하죠. 내신 6등급에 수능 4, 5등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나 말해요? 네, 미국, 맨체스터 미국. 대학교? 미국 아, 사람. 미국. 왜냐면 지사님 여기도 일을 좀 주셔야죠. 미국은 내신 6등급이고 수능 5등급이면 한 100위권 왔다 갔다로 갈 수 있겠네. 100위권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 미국 전미 랭킹, 전미 랭킹 US 뉴스 앤 올드 리포트 기준으로 네. 했을 때 그걸 제일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서 한 100위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0위권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이 그 오케이. 정도라고 하면 영국은 10위권 안으로도 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치, 거죠. 그치, 그치. 파운데이션이 잘 되는 5위 게 안으로는 많죠. 어렵고 이제 뭐 근데 그것도 랭킹 나름 해야죠. 어쨌든 10위 안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 4등급이면은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좋은데 갈 수 있으니까. 그래 지사님 갖고 계신 프로그램으로 할게요. 나 러프버는- 공과대학 가고 싶어. 어디요? 공과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사우스햄튼 가면 되는 네네네. 거고. 왜냐면은 맞아요. 그래요.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스포츠 관련 전공 공부하고 싶어. 온캠퍼스 러프로 가면은 전 세계 1등 대학 갈 수 그리고 있고. 미국도 비슷하겠지만 영국은 또 대학 랭킹도 보지만 이제 전공별 랭킹도 많이 그죠? 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좋은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 성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시는 대학보다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국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잖아요. 이 성적으로 나는 갈 수 있어. 그건 높이가 정해지지 않고 몇 개 빼고는 네. 그렇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완전 톱까지 갈수 미국은 있으니까. 정의돼 있어. 이걸로 갈 수 있는 데가. 편입. 그렇지. 이제 하고 편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콜롬비아도 갈 수 있고 그쵸. 그 뭐 와슈도 갈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미국은 자본주의 세가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한 내가- 7년 걸려고 아니 갈 수 그거는 있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기회를 돈으로 사는 아메리칸 거잖아요. 드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미국 교육 받을 때 편입 뭐 오바마 누구 다 편입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고 미국 사람들한테 사실 아주 편입이 당연한 너무 네. 당연한 거야. 왜 내가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내 어차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런 기회가 있다. 네.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영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 관련한 거 이것도 또 일단은 물어보구나. 저 이거는 학생 중에 학교 바이 학교 그 한국 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걸 받아서 가는 학생 한 명 있어요. 재학생도 있어요. 쉐브닝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쉐브닝은 거 이제 석사 위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줄 수 있는 게 학자금 네. 대출, 한국 장학재단 거 있다. 그건 근데 뭐 이렇게 뭐 소득 이런 거랑 네, 소득 분리를 해야 되고 학업 어플라이 해야 돼요. 근데 제 학생은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뭐 6년까지인가 준다더라고요. 현지에 가서도 그 용돈 생활비 계속 줘요. 되게 똑똑했나 되게 성적이 좋아. 성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 조건이 돼갖고 그 준비해갖고 이제 된 거고. 네, 저희 영상에 있는 그 영광이가 그걸 받아갔습니다. 근데 럭버리 이제 학교에 다니는. 그
그런 거 아니면 한국에서 그 장학금을 받는 건 어렵고 이제 이제 이공계 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교회 장학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는 그리고 것들. 대기업들도 해외 대학이라도 일부 또 서포트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도 있고. 근데 영국 현지 이번에 제 학생 중에 임페리얼 칼리지를 가는 학생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속이 이제 시커멓지 이제 학비를 내려고 하는데 너무 4만 파운드씩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뭐 안 갈 수도 없는 거잖아. 좀 어렵게 해갖고 입학을 했는데 근데 장학금 알아보는 장학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학부에서는. 학부는 거의 없고 없어요. 학부는 이제 뭐 있어도 조금 인기 없는 전공.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뿐이더라. 이제 학생들 네. 어려운 거 네. 맞는 것 같아. 학자. 유학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실입니다. 그 장학금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장학금 없이 계산하시고 이제 받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이런 거 이제 조금 랭킹이 좀 낮은 대학들은 국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맞아요. 그걸 하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것들이 점점 짜더라. 특히나 의대, 치대, 수의대 이런 데는 거의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건. 그리고 장학금을 생각하신 장학금 만약에 뭐 50% 장학금 이런 건 거의 없죠. 해봤자 뭐 10%, 15% 그 맞아요, 정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 영국 대학과 어떻게 다른가요? 뭐 굳이 따지면은 우리나라 초중고 12년, 한국 대학 4년, 대학원 2년, 영국은 초중고 13년, 대학교 3년, 석사 1년. 이거? 제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 교육 그런 그러니까 뭐 거. 학제는 그렇고요. 교육 시스템은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한국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순서를 정하잖아요. 이렇게 줄을 세우기, 상대평가가 키워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영국이나 영미권 국가가 대부분이 그러는데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 절대평가의 함정이 있는데 절대평가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야, 이 정도만 넘으면 너희들은 되는 거야. 이건 거고 우리나라는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를 따지는 거고 이게 교육이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완전 100% 경쟁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교육에서도. 저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진짜 조금,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디가요?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같이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잘나서 나 혼자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잖아요.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팀으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 뭐. 근데 우리는 그냥 늘 내가 얘보다 내 친구보다 나아야 돼. 얘보다 위에 가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제 그건 사회적인 것들은 어쩔 수 네.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영국 애들이나 영미권 학생들은 학업을 할 때도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코어가 가능해. 네. 팀워크가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는 경쟁 상대로 느끼기 때문에 노트 안 보여주고 왜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내 것만 그러니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폐해지. 그러면 직장에 갔을 때 흔히 영국의 인재상 막 회사들이 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팀워크하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이건 두 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우리나라 학생은 준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돼 있는 네.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이게 교육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지. 이게. 자, 슬픈 얘기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 그러니까. 자, 아이 진학 준비를 오랫동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많이 보았는데 대학 졸업 잘하고 사회 진출한 유학생 케이스는 많이 접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네,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그런 학생들이 있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하거나 창업하거나 하는 학생들도 좀 인터뷰를 좀 앞으로는 좀 많이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대학교까지 입학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한 유학생 케이스는 사실 이건 그냥 또 다른 얘기기는 한데 왜냐면은 내가 그 대학을 나와서 잘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는 아니야. 거라서 저는 예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서울대 나오면 네, 다 네. 취업 잘할까요? 그치.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학생이 어떻게 그 생활들을 4년이든 3년간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대학 물론 생활을 대학교 얼마나 이름도 잘했느냐. 되게 중요할 수 그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실 있게 준비하는 거. 이게 그리고 중요한 만약에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옥스퍼드를 나와서 제가 뭐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갖고 저는 제가 성공한 게 제가 유학생이어서 그래요. 제가 옥스퍼드를 나와서 그래요라고 내 자신을 포장하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않으니까 그런 걸 많이 못 접해는 것도
대학은 어쨌든 내 조금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파대 마치고 대학 입학하는 거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이제 이렇다라고 네. 하는데 진출하고 나서는 이제 그 개인의 캐릭터로서 이 학생이 성공을 그렇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때까지도 이 학생들이 저는 옥스퍼드 나와서 그래요. 저는 LSE 나와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맨체스터 것 대학이 같아요. 저를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그렇진 거기 안 않은 들어갔으면 것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건 없는 물론 거니까.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아마 접하지 못하는 건 그럼.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졸업생들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입대식이, 군대는 요거는 뭐 대중 없는데, 파운데이션 마치고 갔다가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1학년 마치고 가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2학년 마치고 가는 학생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은 파운데이션 마치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학생들.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실 다 군대 갔다 와서 파운데이션 가는 것도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내가 지금 고등학교 딱 졸업했어. 일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일부는 있죠. 일부 근데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지금 바로 군대 가라고? 그럼 되게 좀 코로나 그럴 수도 때는 있잖아. 약간 뭐 네, 그때는, 많았고 네.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 학생들 대다수는 일단 대학을 합격해 놓고 가자.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운데이션 내가 하는 군대를 친구들. 안 가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파운데이션 마치고 가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자, 빨리 진행할게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국식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암스테르담 대학의 고등학교 졸업 바로 지원이 될까요? A레벨이 있어야 할까요? A레벨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영국식 국제학교면 A레벨 했겠네. 네, 근데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은 또 특이하게 GCSE부터 봅니다. 그래서 뭐 GCSE를 안 쓰면 그거에 이퀴밸런트를 하면 되는데 A레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AS도 아니고 A2까지 A레벨 다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파운데이션을 하면 영국 대학 입학이 보장되나요? 저는 공대 쪽 생각 중인데 대학도 추천해 주세요. 보장이 되죠. 조건부 근데 진학 보장. 그렇지. 네. 보장이라는 건 성적이 되면 그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자리는 확보를 해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게 나는 그거만 맞추면 내 자리는 공부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 그걸 보장해 뭐 주는 출석 100%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성적 하면 성적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교과목에 대한 성적과 영어 성적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맞추시면 입학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대 2개 한번 추천해 보시죠. 저요? 하나만. 하나? 꼭. 영국 너튜버로? 공대 사심이 있었어. 아, 저는 사실은 맨체스터 대학교가 공과대학으로 단연 돋보일 수 있는데 요즘은 볼수 있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안 하더라고 맨체스터 대학교가. 원래 맨체스터는 공과대학으로 공대죠. 유명하니까. 원래는. 네. 전 사우스햄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많은 전공이 알겠어요. 오이 안에 네, 드니까. 사심이 있으셨어요? 아니, 이제 공대로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사우스햄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잘. 그런 얘기도 이제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뭐 제일 좋은 임페리얼이죠, 사실. 아니 임페리얼 이제 임페리얼, 넘사벽이니까. 파운데이션 통해서 안- 파운데이션으로 가정을 알아요. 하면. 죄송합니다. 임페리얼은 안 되니까. 파운데이션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손꼽아보면 맨체스터, 브리스톨, 사우스햄птон 맞아요. 뭐. 그렇게 하시죠. 3대.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한번 이렇게 3대로 맨체스터, 브리스톨, 알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알겠습니다. 제가 좀 퀘스천 여기 들어온 게 있어서 채팅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도 좀 화면을 좀 제가 띄워 볼게요. 뭐냐면 영국 약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계신데 엄청 이거 도대체 어디서 보신 거지? 졸업률이 엄청 낮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 이제 뭐 이 해석에다 다른데 드롭아웃 비율이 있어요. 드라마 레이스 네, 드롭아웃 레이트는 실제로 학생이 그만두거나 잘리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다 포함된 건데 이게 드롭아웃이 1학년 때에서 2학년 올라갈 때가 제일 높대요. 그러면은 전공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보건의료 관련된 거, 그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낮아요. 뭐 5%대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께서 어떤 통계를 갖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되게 카드라 통신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누가 대체적으로는 말했다라고 하면 어디서 보셨어요? 무슨 자료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야 모든 학생이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 그렇진 않아요. 그쵸?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물어본 사람도 있고 못 가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의대 다니다가도 페일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근데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끝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있어요. 지사장이 말씀하신 그 보건 계열의 또 특징은 다른 뭐 공대나 인문 계열이랑은 다르게 거기는 인터뷰 보는 전공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다 물리치료, 널싱, 대부분 인터뷰예요. 약제. 근데 이 인터뷰를 본다는 거는 이 적성. 과에 대해 과 적성에 대해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드랍아웃을 본인이 할 경우는 거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인터뷰까지 통과를 한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영국 대학 졸업하는 거 40%면 졸업하거든요. 그쵸. 졸업이 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높은
높은 거로 졸업하는 걸 원하지 누가 40으로 원하겠어요. 근데 40은 솔직히 받기 어려운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졸업률이 높은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계열이 높으면 높았지 오히려 낮은 게 경영학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반. 이거 나는 이제 딱 적성 야 이것도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인터뷰가 있는 전공은 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님은 약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내가 졸업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때 한번 잘 준비를 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대 좋잖아요. 이런 저희 그 유학티브 보시면은 약대 학생들 인터뷰한 거 많으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학부장까지 커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3년 넘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아이가 5등급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성적이 더 오르기 힘든 것 같고 영국 약대를 생각했는데 또 약대 질문이네.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역량이 부족할 것 같고 낮은 등급으로 들어가는 약대를 다닌다고 해도 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이게 방금 우리 질문 주셨던 분하고 약간 비슷할 수가 있네요. 걱정이 많으시구나. 사실 이런 거 뭐 역량을 탁하면서 뭐 AP 클래스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있어서 하나는 다 전제 조건은 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건 다 깔고 기본.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건 언어, 영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화학 그리고 약대는 기본적으로 화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학이니까 생물화학에 대한 기초 강부. 뭐 예를 들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강이라도 공부하고 이 기초 지식 쌓고 그걸 네. 영어로 공부하고 간다고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5등급이 뭐 역사, 국어 이런 거 해서 5등급인지 아니면은 화학, 생물, 수학 이게 5등급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막 1, 2등급인데 그게 뭐 7, 8등급이어서 5등급이 된 건지 그리고 저게 내신인지 또 수능인지도 또 틀리니까 학교가 뭐 자사고거나 이러면 높을 수도 있어서 참고로 5등급이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중간. 근데 이제 약대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치, 중간이 그치. 딱 중간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이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못하게 그러니까 생각해. 학생들이. 내가 그 말 하려고 해요. 근데 어. 5등급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수능을 예를 들어서 1부터 9니까 가면 되잖아. 모평을 봤을 때 1부터 쭉 세웠을 때 중간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간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교육은 중간 단위가 제일 높게 하는 게 맞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5등급이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인서울 갈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서 인서울 갈 수 있는 게 상위 10%인가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등급 뭐 인서울 이런 거. 가려고 하니까 너는 5등급이니까 못 가? 너는 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누가 하더라고. 그쵸. 저는 이쪽 부분 동의해요. 네. 저는 뭐 크게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5등급이 어렵다고 이 사람아. 5등급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분은. 근데 이제 뭐 그래 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인지 아버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거니까 저는 더 좀 저 5등급이 화학도 5등급인지 수학도 5등급인지 중요할 것 같고 수능인지 내신인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기본적으로 화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근데 자기가 싫어하고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죠. 방법을 강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일단 영어로 공부 안 해봤을 거잖아요. 인강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물하고 화학만. 생원, 화원, 생투, 화투 해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영어 실력이 필요한 거죠. 영어로 해야 되니까. 앞에 나온 것 중에 문과도 나온 맞아, 학생들은 역대 검정고시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검정고시도 기본적으로 화학 생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다 해오는 과정들이니까. 근데 그 학생들도 노력했겠지. 그냥 다 주어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학생부 의지도 중요하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영어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 네. 영어 IELTS 7점, 대부분 7.5, 7.0, 6.5를 요구를 하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근데 아까 왜 영어 되게 잘했던 외고 나오고 여기 아까 네. 사진 나왔던 그 친구 인터뷰에도 8.0 영어 네.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어를 잘하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런가 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야. 진짜. 아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국 가면 다 된다고 그러네. 입이 진짜 터질 줄 알아.
자, 우리 아이는 미국하고 영국을 생각하신대요. 근데 비용 때문에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함께 고민 중이시다. 네덜란드, 프랑스 유학도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시나요? 야. 그쵸. 내가 뭐 성적만 된다면 암스테르담을 지금 못 가서 문제지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프랑스는 어때요? 양이 많고 프랑스도 좋습니다. 프랑스도 아우, 이제 저희가 했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다 그랑세코 좋은 학교들로만 연결을 좋아요. 해드리니까 본인만 뭐 오픈되어 있다.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거는 있어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네덜란드는 영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불어를 불어를 해야 해야 돼서 거기에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금 갈 수 있는 전공이 경영 계열로 한정돼 있다는 거. 아트. 거기에, 예, 그거랑 아트. 이거 한정돼 있긴 하는데, 불어를 좀 할 수 있으면, 진짜 와이낫이야. 너무 좋아, 진짜. 한국말하고 영어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좋냐.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드 예를 들면 이제 캐치에서 하는 온캠퍼스 페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캐치 그 그랑제코를 가는 파운데이션을 해요. 파운데이션을 할 때 그때부터 다른 대학 쓸 수 있어.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또 내가 또 편입할 수도 있어. 다른 대학으로 계속. 그리고 프랑스가 또 그렇더라고. 은근 인턴 연결도 많이 돼 네. 있어서 저희 캐치 학교 같은 경우는 2년 뭐 하여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드려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난 영어 언니야 그러면은 이제 네덜란드가 더 맞을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언어를 멋있어 조금만 달러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비용면으로는 프랑스 가는 거고. 네덜란드랑 프랑스 확실히 비용으로 확실히 싸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영국유학닷컴이 뭐 싸다고 뭐 동유럽이나 뭐 그런 우리 영어권만 이야기합시다. 오케이. 아, 네. 근데 이제 비용과 다른 것 면에서도 추천드립니다. 네, 아주 네. 저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프랑스를. 저희가 11월 달에도 다시 갈 거죠? 네. 프랑스? 네. 자, 지금 고2입니다. 수의대가 목표고 내년 9월에 고2인데 내년 어떻게? 9월에 유학을 갈 건데 여기서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학,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화학생명은 네,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수의대도 라이프 사이언스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화학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하시면 좋고요. 현재 고2면 내년에 고3인데? 내년에 고3이면 아마 뭐 A레벨 생각하신 건가? 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맞아. 유클란에서 하는 수의대 파운데이션도 있고. 아니 그걸 말하는 거 네. 같은데 파운데이션 이야기 한 거겠지. 네. 그럼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가는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 네. 지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프 사이언스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고2만 맞춰도 갈 수 갈수 있으니까. 있죠. 근데 네.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 1년, 되겠다. 6년이어서 뭐 시간은 고3 아니 고3 빼면 되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방법들이 꼭 고3만 있다. 졸업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분이 더 저는 많이 지금 알아보셨을 고2 수도 학생들 있습니다. 2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후년에 가는. 내후년. 벌써 준비해요. 하면 되죠. 그래, 어. 준비는 빠를수록 좋아. 자, 다음. 영국 유학 준비를 위한 필수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유학원 비용도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파운데이션 얘기를 하니까 파운데이션을 보면 여권사본, 고등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영문 성적표, 졸업증. 졸업증명서. 네, 고등학교 영문 졸업증, 명서, 음. 그리고 영어 시험 점수, IELTS. 공인 인증 영어. 그다음에 지원서 쓰는 거, 이건 저희랑 쓰면 되는 거고 끝. 유학원 비용은 저희 영양닷컴은 거의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과정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받는 것도 있어요. 돈 받는 것도 있어요. 돈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AP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준비 과정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 셋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지만 거기 일부 전공 같은 거 좀 희소성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약간의 비용을 내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랑. 자, 저희는 계속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했는데 최근 유학생을 안 뽑는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영국, 미국은 부담이네요. 유학생을 안 뽑지는 않고요.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봐야 될까? 모든 대학은 또 아니죠. 헬그나 뭐 이런 데서 그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 중심에서 조금 이제 정부의 그거로 이제 정부가 이제 어느 사이드냐에 따라서 조금 그 유학생 정책을 대학교에다가 이제 많이 하는데 네덜란드 연구 중심 학교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스폰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눈치를 많이 말을 봅니다. 눈치를 많이 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조금 그렇게 국제학생들을 덜 뽑아라, 자국민을 많이 뽑아라, 뭐 이런 기조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정책적으로 발표된 건 그리고 아니잖아요. 또 정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그렇죠.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리고 하나 지금 걱정을 온캠퍼스 암스테르담 지원서 받잖아요. 받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거는 뭐 전체가 아니고 유독 한국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입학 조건이 높아졌어요. 다른 나라는 그대로인데 한국만 작년부터 높아져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진짜 이상해요. 그죠? 우리 학생들 제가 진짜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자, 그래서 대안은 대안은 아니고 프랑스. 프랑스. 비용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안 뽑지는 않는다는 게 저희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 뽑고 있으니까 이제 내신 관리를 잘 하셔라. 그리고 그쵸, 대안은 내신 관리. 영국, 미국이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영계열이라고 하면 그쵸, 아까 그쵸. 말했던 네, 그리고 뭐 아일랜드도 비용이 저렴하긴 하는데 아일랜드도 4년이어서 그 비용이 그 비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년이나 4년이나 그래서 뭐 대안은 있습니다. 네, 대안 있다. 자, 아이는 영국 유학을 고집하는데 저희는 도피 유학은 반대입니다. 아이를 설득해서 국내 대학 1년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왜 선생님은 가고 어떻게 싶은 게 도피 생각하십니까?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버님 이렇게 어머님,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지. 못 가니까 하라는 간다. 공부는 국내 대학을 얘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영국 유학 가겠다.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기에는 그럼 너 임마 열심히 하지도 않아보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한번 해보고 국내 대학이라도 합격하고 한번 다녀봐야지. 너 임마 도망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케이스 하나 이야기해 주면, 작년에, 올해 졸업했어요? 아니지. 작년에 졸업했어요. 작년 2월 달에.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파운데이션 갔던 학생인데, 수능 전에 이제 저 고3 때 학생이 상담을 했는데, 부모가 절대 안 보내준다 그랬지. 도피 유학이라고? 야, 너 지금 열심히 해야지.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부모님, 좋아.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이 정도 나도, 받으면 저도 나 생각해요. 보내줄 거지. 받았어. 갔어. 그러니까 예. 이건 나는 업투 아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도피어 생각하는 건 학생이 영국 유학만 가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안 해거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2, 3등급 정도 받아왔으면 그건 도피 유학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직도 유학이라고 하면 이건 도피 유학이라는 생각을 남들이 마음속에 할까봐요? 아니면 본인이 할까요? 본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이거는 생각을 제가 하시는 그런 거라고 케이스예요. 생각해요. 저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 엄청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본인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도피 유학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라고 굉장히 할까봐. 옛날이니까 이제 도피 유학이라고 해서 저가 국내 대학 1년 다녔는데 그냥 뺑뺑 놀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게 놀 제일 신났었던 거였는데 좋았겠네. 엄청 좋아. 그때 그리고 2002년 그 월드컵 아주 그냥 뭐 대학로 막 강남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막 응원하고 제 인생에서 아주 제일 항공기를 보냈구만. 그래서 제 학점이 뭐 2.1인가 되게 낮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차피 생각보다 높은데? 1년만 버티면은 아빠가 가게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는 1년 더 빨리 갔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누구를 위한 1년이었나가 의문인 거죠. 아빠의 마음의 평화? 뭐 그쵸.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래서 개인적인 그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도피 유학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쭉 보면은 뭐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전 아직도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도피 유학이 될 수가 있어요? 난 못 됐다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교 굉장히 상위권 대학을 입학할 수 있으니까 파운데이션을 통하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국 예를 들면 영국을 갔어 그러면 걔 원래 여기 대학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운데이션 통해가지고 여기 대학 갔으니까 와 이제 아주 유학 개꿀이야 진짜 좋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근데 하지만 대학 생활을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못 보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도피 유학은 저는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도피 유학은 미국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 그렇게 끝 따지면 예. 돈이 많아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도피 유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럽권은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피 유학이라는 유럽만은 미국 캐나다 그런가? 그죠. 학점을 살 수 있잖아. 크레딧 다른 데는 베이스는. 대부분 안 그래요. 네, 허락도 안 해요. 근데 영국 유학 고집하신다고 하니까. 미국의 그 엄브렐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일단 도피 유학은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또 도피 유학은 안 돼요? 아니지 이거 그리고 부모님 제 나는 생각은 부모님 마음을 도피하는 충분히 실천 이해해. 아니에요. 충분히 도피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 아이가 근데 영국을 내가 봤을 때 가고 이 싶어. 문맥상 그렇지. 우리 말이 맞는 게 어. 도피 유학 반대. 왜냐면 어머님 보기에 얘 도피하고 싶으니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게 아이의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게 돌려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저희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도피 유학은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내신을 뭐 갑자기 1등급 받으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야 그러면 너가 지금부터 해갖고 IELTS를
6.0 받아가고 보여줘,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라도 증명. 그리고 하면. 연공유학은 도피유학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들어가지도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준비가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구나 이럴 때는 도피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서 맨날 핸드폰하고 노는 아이가 그건 나 영국 도피유학이에요. 보내줘 그럼 우리는 또 이러면 싫어요. 그건 그런 학생들은. 친구는 가서도 못해.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막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1년에 몇 명.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학교 담당자로서 별로인 게 물을 흐리거든요. 다른 공부 열심히 하는 야, 너 왜 수업 학생들은 왜 들어가? 그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러면 저는 게임이나 해, 막 이러잖아. 싫은데 이제 그냥 학생의 의지도 있고 학생 공부 잘하는데 단순히 이제 주위에서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내대학교를 가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국내대학교를 경험을 했어. 그 경험을 통해서 뭐 성장을 했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국대학 들어갈 때 국내대학 1학년, 2학년 다른 게 뭐 크게 이어원 상관없잖아요. 과정 가면 되지. 이어원. 요즘은 이어원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갈 수 있고. 이어원 성적 잘 받아서.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정말 영국대학을 가고 싶고 부모님한테 나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증명한다. 의지가 또렷하다라고 하면 굳이 국내대학을 보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 됐죠? 네. 정리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갔어. 자, 또 뭐 타임 상담이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채팅. 아까 약대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라이브를 좀 늦은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일정도 있고, 좀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빨리 한 거고. 누가 저는 피곤해요? 지사님이요. 저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아니, 지사님이요. 더 피곤한데. 그래서, 저는 요 주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주제를 한번 조금 늦은 시간에 학부모님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한 번 더 편성을 해가지고 요 고3 학부모님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뭐 한두 개 받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죠. 와, 근데 진짜 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와. 시간 참 잘 갑니다. 질문 없으신가 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지사님 피곤하다고 또 이렇게 다 아니에요. 우리 토마스 시장이야. 왜 나를 물어? 자기만 지사님인 줄 아는 아니, 토마스 아니, 지사님. 아니. 자,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 해야 되니까 우리 피곤한 지사님부터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방송 종료를 하죠. 저 갑자기 고3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고 마무리를 하죠. 유학을 가든 안 가든 지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하고 나 재수할 거예요 벌써. 이런 학생들은 안 돼. 지금 열심히 하는데 영국 유학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거.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거. 그러려고 하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 용역학원 나가나요? 여기다가 문의 주시면. 야근 약사에게 제가 옛날에 한창 하던 말이 있잖아요. 영유학은 영유학 덕분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도 안 피곤한 김선 지사님도 한 말. 화면에서 보니까 지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네. 뭐 발랐어요? 개그맨이. 저는 네. 오늘의 주제인 만큼 이제 고3 요거를 시청하고 계신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따로 지금 이제 얘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줘야 되겠냐, 아무것도 하실 거 없고 학생들 내신, 한국 그냥 대학교 준비하듯이 내신이랑 수능 열심히 잘 보셔서 11월에 수능 끝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영국유학닷컴을 방문하셔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통화 시장님 계시니까. 네, 미국도요. 네. 어차피 일단 수능 보기로 하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고 원하시는 목표하시는 점수 이상의 결과가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뭐 그분들이 유학을 가든 안 가든 어쨌든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학교 다니고 공부한 거를 단 하루에 평가받는 말도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공부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남은 99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얻기를 바라고 저희가 이제 수능 때 딱 출장을 가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수능 특집으로다가 수능 날부터 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라이브도 하고 할 거니까 어쨌든 고3 학생들 혹은 재수하시는 분들 혹은 삼수하시는 분들도 유학을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